안녕하세요, 여러분. 2025년 드디어 끝이 나고 있습니다. 한 해 동안 정말 코인 시장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이번에는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내용들 한번 짚어보고요. 2026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빠른 실시간 정보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트 분석은요. 링크에 있는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. 자,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 올 1월이죠. 바로 트럼프의 2기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장에도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. 자, 일단은 정책적으로 큰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올 1월에 이 7월에 법안으로까지 이어진 지니어스 액트의 초석이 이때 닦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투자를 망설였던 기관들까지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여기에 더해서 이 미국의 전략 비트코인 비축고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. 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이 국가 자산으로 묶어두겠다라는 건데요. 이제 미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트럼프 자체가 친암호화폐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 시장판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어지는 내용인데요. 바로 가장 중요하게 이 법안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이 지니어스 액트의 본격 시행입니다.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입인데요. 이제 이 법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1:1 준비금, 즉 100%로 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게 됐습니다. 이 매달 의무적으로 공시까지 해야 했는데요. 여기에 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, 클래리티 법안까지 진전이 되면서 이 누가 무엇을 규제할지에 대한 혼란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상원에서는 디파이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IRS,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폐기하기도 했는데요. 이게 왜 호재야?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 진입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좀 쉬워지게 되면서 특히 결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뚫리게 됐다.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코인 시장의 호재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바로 무려 5년 넘게 지긋지긋하게 이어왔던 싸움이 끝이 난 건데요. 바로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겁니다. 자, 올해 8월에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고 이 최종 합의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 싸움이 끝이 나게 된 건데요.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약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긴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디어 증권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판결을 얻어냈다는 점입니다. 이로 인해서 리플은 물론이고요. 리플 외에 다른 코인들까지 이 증권성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는데요. 이 규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됐습니다. 특히 SEC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ETF 이 상장 기준에 대해서 기존에는 좀 빡빡한 기준을 댔었는데요. 이 대폭 이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라든지 이 XRP 같은 여러 현물 ETF의 출시를 가속화시키기도 했습니다. ETF 출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기관들도 쉽게 이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일이고 또 자금 유입을 용이할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 거대 고래의 이동과 바로 DAT입니다. 이 시장 내부에서는 좀 긴장감이 도는 그런 이동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. 이 소위 사토시 시대라고 불리는 이 초장기 홀더들이 이 10여 년 만에 비트코인을 대거 매도하는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물량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좀 시장에 하방 압력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물량들은 다 누가 받아냈을까요? 이 바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. 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전체 발행량의 3% 이상으로 늘리면서 이제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서 좀 국가급 비축량을 가진 디지털 자산 비축 기업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굳히기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다른 여타 기업들
기업들도 좀 스트래티지의 행보에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은 꽃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바로 정말 악몽 같은 일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. 바로 10월의 악몽 대규모 청산 사태입니다. 자, 일단 비트코인이 10월 6일에 이 12만 6천 달러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며칠 후 192억 원 규모의 대규모 청산 사태가 터졌습니다. 10월 10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저도 이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밤에 업비트 그 앱을 딱 켰는데 이게 뭐지? 숫자가 다 엄청 내려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? 라고 막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이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대중국 관세 위협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시장의 폭락을 일으켰다라고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좀 나중에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S&P 500 지수는 2%대, 나스닥 지수는 3.56%대 하락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만 10%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. 이 코로나19 폭락 때 12억 달러, FTX 붕괴 사태 때 16억 달러와 비교하면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. 자, 이후에 좀 사후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좀 급격한 하락의 원인은 이 레버리지 포지션의 연쇄 청산이다라는 분석인데요. 이 당시 분위기를 다시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셧다운 사태가 끝난 이후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생기면서 앞으로 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. 좀 코인 시장의 상승 기대감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이때 고 레버리지 주문이 계속해서 몰려들게 되고요. 이 폭락 직전에는 미결제 약정 94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하락이 시작되자마자 걷잡을 수 없이 가격 하락이 일어났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. 이 그래프를 보듯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192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된 건데요. 이 과정에서 시장의 유동성은 메마르게 됐고 이후에 공포지수는 극에 달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. 자,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87,000달러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. 자, 올 한 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짚어봤는데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셨나요? 앞으로 다가올 2026년에는 또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과 코인 시장의 정보 함께 나누면서 성공 투자를 위한 길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